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저는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일단 제 시간에 도착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저 백업으로 좀 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시간은 겨우겨우 맞춰서 왔습니다. 교수님도 오는 날 길 좀 막히셔서 그러니까 저도 우회하셨죠? 그 강북강변 주로 타고 오는데 네. 동부이천동 그쪽에 어디 사고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임기응변에 능해서 저는 이제 그 노량진으로 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사고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부이촌동 쪽에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에서 3차로 모두 막혀 있다라는 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20분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주제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뭐 매크로 얘기랑 이제 기업 얘기 같이 준비했고요. 좀 전에 우리 여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 아니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만만치가 않고 경기 침체도 지금은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뭐 노 랜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기업 4분기 실적에서도 경기 침체를 언급한 기업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어제 미국 주가를 보고 준비한 건 아닌데 이제 개별 종목의 테슬라나 빅테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좀 부담 가는 수준에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피로감을 느껴서 조정을 받는 것도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밸류에이션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TSMC를 워런 버핏이 이게 뭐 헤지펀드도 아닌데 몇 달 사이에 팔았다 그래서 얘기가 많은데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을 보면 이분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걱정이 돼서 한 8, 90% 매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요즘 뭐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중에 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글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이제 실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구글의 뭐 검색 엔진이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그 영어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냐 그런 네. 질문 던졌는데 너무 뜻밖의 대답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나와서 아직 AI는 이제 야구로 치면 1회 한 말쯤밖에 안 돼서 우리가 뭐 어디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속단하기는 이르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펀드 관련돼서 뭐 미국은 원래 항상 관심이 많고 한국도 최근에 주청합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것의 단점도 있겠지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제 이건희 회장의 매기론, 매기가 있어야지 미꾸라지들이 오히려 더 긴장해서 잘 자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은 뭐냐면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 미국 기업들이 recession,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earnings call에 몇 프로 사용을 했냐. 그래서 3분기만 해도 43%, 그러니까 10개 기업이면 거의 5개 기업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CEO나 경영진이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4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 발표에는 그 퍼센티지가 12%,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는 좀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 얘기를 하고 또 거꾸로 경기 침체가 없으면 최근에 보면 뭐 소비 판매 리테일 데이터 지난주에 나온 CPI 그다음에 연준 이사들 발언처럼 경기가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기업이익은 버티겠지만 금리 리스크는 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매크로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결국 제가 이제 올해는 매크로보다는 개별 종목을 우리가 종목장이 전개가 될 거고 종목을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테슬라 오늘 주가 조정 좀 받았지만 뭐 한 5% 빠졌다 그러죠. 리콜 소식도 리콜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뭐 테슬라나 메타는 저점에서 지난 몇 달 사이에 2배 올랐고 엔비디아도 뭐 그만큼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0-30%. 물론 이제 알파벳, 아마존은 조금 그거보단 저조하지만 근데 우리가 결국 그 기업을 얼마 정도 밸류에이션 몇 배 정도 배수 퍼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100달러 초반일 때는 퍼가 한 25배여서 저도 제 유튜브에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게 보통 자동차 회사로 볼 건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퍼가 올해 기준으로 54배. 물론 이제 내년 기업이익이 급증을 하면 퍼가 39배로 내려오지만 좀 부담이 되고 메타도 뭐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퍼가 12배, 11배였어요. 근데 이게 거의 20배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파벳도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좀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이게 항공모함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안정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애플의 퍼가 26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9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꽉 차서 여기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사학개미 분들이 이런 종목 들고 있는 분도 주식을 팔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받는 데는 그런 얘기지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많은 빅테크 테슬라 기업이 올해 기업이익이 비용 절감이건 수요의 회복이건 올해 이익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어떻게 보면 뭐 주가가 좀 쉬었다 가는 것은 길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금리가 앞으로 높을 텐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과거 1, 2년 전에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가 구조적으로 있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버크셔에서 의해서 이 TSMC를 사실 보면 지분에서 80% 넘게 비중에서 86%인가 팔았죠. 그건 진짜 많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진짜 거잖아요. 매매를 또 잘하는 게 주가가 TSMC가 최근에 며칠 사이 조정을 받았어도 90불이 좀 넘어요. 근데 네. 한 70불 평균 단가인데 보통 우리가 헤지펀드들을 패스트만이라 그러거든요. 뭐 헤지펀드 중에 행동주의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네. 치고받고 하는 헤지펀드들이 몇 달, 몇 주 사이에 치고받고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지분 한 5조 원 매수한 거에 한 86%를 팔았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1, 30-40% 수익을 낸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분한 것 같고 애플 지분을 좀 더 늘린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의 스타일은 워낙 펀디멘털을 보고 그 회사의 펀디멘털이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빠졌으면 오히려 더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회사 산업 외에 다른 어떤 리스크가 좀 걱정이 돼서 저는 매도했다고 보이고 그 부분은 이제 대만 양안 관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닐까. 그 부분은 이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내 투자가도 삼성과 삼성전자와 TSMC를 같이 들고 갈 만한 그만큼 펀디멘털이 좋은 종목이고 실제 TSMC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제가 다음에 얘기할 챗GPT 이런 거 관련돼서 그 GPU 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컴퓨팅 파워가 많이 요구가 돼서 네. 오히려 1월 달에 매출액 대만 기업들은 매달 매출액을 발표합니다. 근데 1월 달에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TSMC다.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여서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팔아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네. 우리가 펀더멘털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TSMC를 그들이 팔아도 뭐 그만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종목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요 얘기를 했었는데 바드 이 실수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AI, 오픈 AI나 뭐 챗GPT나 다 실수한다. 근데 너무 이게 구글이 실수해서 그런 건지 좀 충격이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 국내 언론이나 이제 많은 유튜브가
그 외신에 나온 제목만 갖고 번역을 하거나 수박 겉핥기 같은 좀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종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 낙관적으로 떠드는데 그 부분은 되게 좋지가 않다. 실제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100 초반까지 떨어질 때 테슬라는 자동차 주식이니까 10배 펄을 곱하면 $50까지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고 구글의 거기서 입지가 어떻고 어떠한 그 인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야지 그 회사의 그 펀더멘탈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제 영상에도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팩트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제 치고 나가면서 챗 GPT를 이용한 자기네 그 빙을 런치를 좀 업그레이드된 거를 이제 런치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구글이 AI 챗봇을 이용한 바드를 데모할 때 이제 실수가 나와서 이게 네. 화제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3일간 주가가 1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의 한 반 정도가 그 데모 실수 후로 이제 증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합리적인 시장의 반응인지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건지 아닌지 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검색 시장, 검색 광고에 그 공격적이냐 하면 실제 그 구글의 알파벳의 그 매출 구성을 보면 작년 2022년에 검색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7, 80% 되고 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고 회사는 밝히진 않지만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보고 이 부분에서 구글의 마켓시어가 93%고 거의 모바일 쪽은 거의 100%예요. 그래서 진짜 시장도 크고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달라 입장에서는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우리 구독자분들은 옛날이어서 모르실 텐데 2008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는 검색의 2등이 야후였는데 요즘 야후가 존재감이 없죠. 야후 파이낸스 빼놓고는. 네. 근데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공개 M&A 제안을 70% 주가 프리미엄을 주고 했었어요. 근데 야후의 공동 창업자인 그 제리 양이 그 반대를 했죠.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그래서 결국 야후는 이제 쇠퇴기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부터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시장의 그 매력, 시장의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한번 본인이 경험해보고 평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맥북 프로 맥킨토시 노트북에서 영어로 이걸 물어봤어요. Who is Korea's president? 한국의 대통령은 네. 지금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정답을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김건희 여사, 뭐 전임 대통령, 심지어 홍준표 대구 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게 네. 그 정치적인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분까지 하면서 정확한 정답을 줬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똑같은 어머머. 질문을 하니까 우리 그 북쪽에 있는 김정은 동지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아니. 나왔어요. 그 아니, 밑에는 무슨 일입니까? 김정일 전 수석, 그러니까 뭐 전 북한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김일성도 나오고 그래서 사진까지. 근데 이제 요것을 제가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면 김정은이 안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21년 나와요. 근데 하여간 버전이군요.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그렇게 우리가 찬사를 하고 환호를 했지만 정확성에 있어서 물론 시도 짓고 여러 가지 놀라울 일도 하지만 결국 검색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너무 맹신을 하고 여기에 점수를 주고 구글은 지금 뭐 패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잘못된 판단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너무 충격이네요. 그 미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 코리아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나요? 노스 코리아는 우리가 부르는 단어지.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제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라는 네. 표현을 쓰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뭐 이건 미국 검색 엔진이어서 당연히 코리아 하면 사우스 코리아죠. 근데 구글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그쵸.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제시를 결과를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다. 여기에
바드의 실수를 너무 좀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9회로 치면 이제 1회 말 정도입니다. 정말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1, 상황이죠. 20년의 엄청난 이제 경쟁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검색 시장을 거의 뭐 독점했던 이유는 성능이 이미 우수하고 AI를 갑자기 지금 한 게 아니라 구글은 AI 회사라고 6, 7년 전부터 외쳤고 전 세계 최고의 AI 인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성능이 우수한 게 있고 브랜드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15조 원 이상을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이제 애플 아이폰을 살면 기본적으로 구글 브라우저랑 이런 것들이 깔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망을 구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진짜 의미 있는 경쟁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노이즈를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펀디멘털한 변화는 있지만 구글의 그 아성을 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지각의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사티아 나델라가 워낙 검색 시장은 규모도 크고 구글이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뭐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도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잠식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에 되게 강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의 점유율을 활용을 하겠다. 자기네 브라우저 엣지 점유율이 11%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B2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해서 기업 고객을 공략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챗GPT, 오픈 AI 기술이 우수해서 구글은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클라우드 등 이런 것은 인프라를 맞춰서 구축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글 중심의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되겠지만 그래도 구글이 뭐 93% 마켓이어는 아니어도 7, 80% 이상의 점유율은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구글은 압도적으로 좋은 인력을 미국 전 세계적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그만큼 많이 주고 그래서 최고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및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딥마인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과거 5년 동안 인력 그 채용하고 이제 투자한 걸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전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AI 머신러닝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고객들의 구글에 대한 무한한 신뢰, 퀄리티 우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볼 때는 그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과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인력뿐만 아니라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에. 예. 이번 실수 이후에 구글 내부에서도 사실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다른 검색 엔진이나 뭐 챗GPT 이런 오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제 많은 뭐 이용자들도 알고 있지만 구글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집중하라라고 오더가 내려왔고 굉장히 조심해서 인간으로 AI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뭐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쇄신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기술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시키게 될지.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글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뛰어난 인력이 있지만 네. 약간의 오만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레이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 좋은 인력을 갖고 최고의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따라올까. 그래서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을 파고들려고 이제 공격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긴장을 하고 속도도 내고 좀 더 그 엑스큐션 네.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뭐 시장의 프레셔를 이번에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빅테크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에는 애플 그리고 구글 그리고 빅테크 실적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메타 등의 종목들의 스토리를 3가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 이제 매기로 네네. 궁금했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 행동주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미국은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면 하루에도 한 3개에서 5개 행동주의자
그 뭐 어떤 대규모 포지션을 있다 아니면 발언들. 뭐 공개 서한을 경영진 이사한테 보냈더니 그런 게 있어서 해외에서는 아주 낯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SM이건 오스템 임플란트건 이제 금융 지주사건 우리가 좀 낯설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데 우리 자본 시장이 아직까지 낙후되고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행동주의 펀드들을 그 전에 그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매기론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미꾸라지만 있는 논과 그다음에 다른 논에 옆에 있는 논에 미꾸라지 있는데 메기를 같이 넣으면 네.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하고 그래서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장사라는 것은 경영진이 항상 긴장을 하고 주주 입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주주한테 환원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영진들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이익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주주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 주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 회사 근처를 배회할 것을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무슨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자들 이사회가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어책이어서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를 매기에 저는 비교를 하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는 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며칠 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수십 개 행동주의 펀드 광고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밸류 액트라는 데가 스포티파이가 좀 경영이 방만해서 포지션을 취하고 압력을 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친숙한 엘리엇이 얼마 전에 일본의 중견 그 회사 다이니뽕 프린팅의 지분을 5% 정도 취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주주 환원을 해라 그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가 얼마 전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제 넬슨 펠스라고 상당히 그 행동주의 거물이에요. 이분이 내가 사회이사로 회사에 들어가겠다. 뭔가 그 경영진한테 좀 바른 길을 안내하겠다. 근데 디즈니가 제대로 해서 이분은 이제 나는 사회이사 참여를 안 해도 된다. 경영진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세일스포스가 비용이 과다하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새로운 그 행동주의자들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신규 사회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에 이제 넣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는 뭐 되게 아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그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메타와 알파벳도 실제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그거에 가까운 투자가들이 몇 달 전에 그 이사회하고 경영진한테 뭐 점잖지만 공개 서한을 다 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촉매가 돼서 메타가 비용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겠다. 저커버그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촉매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티미터의 브래드 거스터라고 상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알려진 베테랑 IT 업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가인데 저커버그한테 이런 공개 서한을 보냈죠. Time to get fit. 우리가 좀 더 날씬해질 효율성을 그 fat을 좀 제거할 그런 시기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 밑에는 그래서 이제 메타가 제 생각에 확연하게 돌아선 그러한 그 공개 서한이었고 그다음에 알파벳도 비슷한 그 공개 서한을 영국의 최대 헤지 펀드인 TCI한테 받았는데 5개 그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알파벳은 최근에도 실망스러운 게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일부밖에 안 지켰어요. 이제 인원을 줄이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뭐 그다음에 과도한 급여를 축소해라. 그다음에 적자 부분을 뭐 줄이거나 아니면 축소해라. 뭐 이제 이런 그 요구가 있었는데 알파벳은 그 내용이 월가의 전문가나 주주들은 100% 공감을 하지만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좀 뭉개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진짜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 관련돼서
SM이건 오스템이건 그 금융지주건 이런 행정주의자 펀드들의 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 이슈들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주의 권리가 뭔지 우리한테 일깨워졌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가 없었는데 정부도 이제 그걸 도입한다. 그러고 이번에 오스템하고 SM이 공개 매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소액 주주가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본주의의 그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번에 이제 SM에서 아마 이제 이사회를 둘러싼 그런 양측의 대결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경영진이라는 것은 주주, 대주주뿐만 아니라 외국 주주, 소수 주주, 국민연금 모든 주주를 위해서 공정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게 경영진의 존재 이유라는 걸 일깨워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선진 시장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이 안 되는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줬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그 존재가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실 거의 교수님 오실 때는 강의 듣듯이 아 그런가요? 예, 듣다 보면 시간이 정말 이렇게 저 훅 가는 수업은 것 상당히 같습니다. 저 그 학생들 참여가 많은데 네, 저는 질문 많이 하셔도 예,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끼어들면 이 시간이 좀 타이트하고 시간이 뭐 여유가 1시간, 예. 2시간 여유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언제 한번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초대해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